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음식 하나 때문에 몇 년 뒤 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암 재발의 원인과 생활 습관을 추적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나빠졌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확인한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던 음식이 오히려 암세포가 살아남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 주스 한 잔 드시나요? 고기 대신 햄 조금 드시고 계신가요? 우유는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나요?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시고 건강식품도 빠짐없이 챙기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상태가 나빠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식습관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반복해서 드시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몸속 염증을 키우고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신데 사실은 가장 먼저 끊어야 했던 음식 이야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요즘도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 음식이 정말 여러분 몸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분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관리를 잘하셨대요. 아침마다 주스 챙기고 고기 대신 햄 조금 드시고 우유는 꼭 챙겨 드셨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만 골라서 드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이유를 몰랐어요.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다시 안 좋아지는 걸까? 특별히 나쁜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그분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주스, 점심 반찬으로 나오는 햄, 저녁 후 챙겨 드시는 우유. 이 음식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매일 쌓이면서 몸속 염증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 음식을 조금씩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주스 대신 과일을 씹어서 드시고 햄 대신 두부나 생선으로 바꾸시고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를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늘 느끼시던 피로감도 많이 줄었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식탁에서 암 재발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뒤에 나올 대안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햄이 올라가 있진 않나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음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공육은 고기보다 첨가물이 더 많은 음식입니다. 발색제, 보존제, 질산염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가죠.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와 유럽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 쪽 문제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최영수님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햄 한두 조각을 수십 년 동안 드셨어요. 조금만 먹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첨가물이 쌓이면서 몸속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 햄 대신 생고기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를 직접 삶아서 드시거나 두부나 달걀,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시라고요. 처음 2주는 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몸은 기억합니다. 한 번 먹는 건 괜찮아도 매일 먹으면 그게 쌓여서 문제가 됩니다. 아침 식탁에 가공육이 올라가 있진 않은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짚어볼 음식은 하얀 음식들입니다. 흰밥, 흰빵, 흰 국수, 설탕.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은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도 포도당을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정상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이 흡수해요. 미국과 유럽의 대사 연구에서 당 섭취가 많을수록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72세 이정희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사과, 배, 당근을 갈아서 한 컵씩 드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지쳐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과일을 갈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그 당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은 세포 성장 신호를 켭니다. 이게 반복되면 암세포한테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분께 주스 대신 과일을 씹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흰밥에 현미를 반 정도 섞어서 드시라고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식후에 느끼던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오늘 하루 달고 하얀 음식 얼마나 드셨나요? 빵, 과자, 주스, 흰밥. 이런 음식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이제 바삭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튀김, 전, 치킨 같은 음식들이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은 정말 좋죠. 그런데 그 맛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을 아셔야 합니다. 튀김과 트랜스 지방은 몸속 염증을 크게 올립니다.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데요. 이게 혈관을 막고 세포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해외 여러 연구에서 고온 조리 음식이 염증 지표를 높인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70세 박철수님은 튀긴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드셨어요. 그런데 속이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뭘 먹어도 속이 무겁고 답답하다고요. 제가 식단을 확인해 보니까 튀김 빈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분께 튀김 대신 구이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생선도 굽고 고기도 굽고 채소도 오븐에 구워서 드시라고요. 에어프라이어를 쓰시면 더 편하다고도 알려드렸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이 정말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깨끗하고 트림도 안 나오고 몸이 가볍다고요. 음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신기해 하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입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면 이미 늦었어요.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집에 오래된 튀김 기름 남아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에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면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소화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붉은 고기 과다 섭취가 대장 건강에 좋지 않다는 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5세 김성우님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거의 매일 드셨죠. 그런데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고기를 조금 줄여보시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생선이나 콩으로 채워보시라고요. 처음엔 고기가 당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선을 자주 드시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대요.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기는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면 충분해요. 그 외엔 생선, 두부, 콩, 달걀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고기 몇 번 드시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으시면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제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유, 치즈, 요거트. 칼슘 보충하려고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음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제품은 성장 신호를 계속 켜는 음식입니다. 우유 속에는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정상 세포도 자라지만 문제 있는 세포도 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과 유럽 여러 연구에서 유제품 과다 섭취와 특정 암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69세 윤미자님은 칼슘 걱정에 매일 우유를 드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이요. 그런데 속이 늘 불편했어요. 가스도 차고 배도 더부룩하고요. 제가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싱겁다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속 불편함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가스도 안 차고 소화도 훨씬 잘 된대요. 칼슘은 두유에도 들어있고 멸치나 녹색 채소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요거트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시중에 파는 요거트는 당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분표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플레인 요거트에 직접 과일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우유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치즈를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줄여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식물성 대체품도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택지는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음식들을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구체적인 전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매일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져요. 나쁜 환경이 계속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햄 대신 두부 먹기, 내일은 흰밥에 현미 섞기, 모레는 주스 대신 과일 씹어 먹기.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식탁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요? 지금 떠오르는 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단백질은 꼭 고기일 필요 없습니다. 생선, 두부, 달걀, 콩. 이런 음식들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채울 수 있어요. 오히려 이쪽이 몸에 더 부담이 적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낮춰주거든요. 두부는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두부 한 모, 저녁에 두부 반 모. 이 정도면 단백질 걱정 없어요. 달걀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문제 없어요.
삶아서 드시거나 지단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콩도 활용해 보세요. 검은 콩, 서리태, 병아리 콩.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밥에 섞어도 좋습니다. 가공 단백질은 피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나 가공 콩고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 주 생선 몇 번 드실 수 있나요?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기름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기름이 몸의 재료거든요.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세포막 구조가 달라집니다. 좋은 기름을 쓰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나쁜 기름을 쓰면 세포가 약해집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당장 버리세요. 트랜스 지방 덩어리예요. 식용유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올리브유를 소량만 사용하세요. 볶을 때도 조금만, 샐러드에도 조금만. 기름은 많이 쓸수록 몸에 부담이 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좋지만 산패가 빠르니까 소량씩 사서 빨리 쓰세요. 냉장 보관하시고요. 집에 있는 기름 종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오래된 거 있으면 버리시고 올리브유 하나 장만해 보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몸이 편해집니다. 보통 밥부터 드시죠.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보세요.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채소를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고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밥을 마지막에 먹으면 자연스럽게 양도 줄어들어요.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니까요. 급하게 먹지 마세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20분 이상 걸려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포만감도 제대로 느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오늘 식사 속도 어땠나요? 너무 빨리 드시진 않으셨나요? 내일부터는 좀 천천히 드셔보세요. 음식을 끊는 게 힘드시죠? 알아요. 오랫동안 먹던 거니까 당연히 당깁니다. 그런데 끊는 순간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해요. 처음 3일이 가장 힘듭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훨씬 수월해져요. 일주일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고 2주 지나면 그 음식이 안 당기기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혀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가장 큰 독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70%만 지키세요.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이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완전히 끊지 말고 반으로 줄여보세요.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천천히 줄이다 보면 어느새 안 먹게 됩니다. 지금 줄일 수 있는 음식 하나 떠오르시나요? 그거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물이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채소는 색깔별로 드세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라요. 다양하게 드실수록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쌈 채소로 고기 싸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효 음식도 챙기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음식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도 좋아지거든요. 단, 너무 짜지 않게 드세요. 염분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당 대신 좋은 지방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튀긴 거 말고 생으로 드세요. 소금 안 친 거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암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햄, 흰밥, 튀김, 고기, 우유. 이 5가지가 바로 그 음식들이에요.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공육은 첨가물 덩어리입니다. 매일 조금씩 먹어도 염증이 쌓입니다.
생고기, 두부, 달걀, 생선으로 바꾸세요. 둘째,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의 연료입니다. 흰밥에 현미 섞고 주스 대신 과일 씹어 먹으세요. 셋째, 튀김과 트랜스 지방은 세포 환경을 망칩니다. 구이로 바꾸고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세요. 넷째, 붉은 고기는 양이 문제입니다. 손바닥 크기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해요. 생선과 콩으로 보완하세요. 다섯째, 유제품은 성장 신호를 계속 켭니다.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 치즈 대신 식물성 대체품을 선택하세요. 이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관리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첨가물, 매일 올라가는 혈당, 매일 쌓이는 트랜스 지방. 이게 반복되면 염증이 계속 남아요. 염증이 남으면 세포 환경이 나빠지고 나쁜 환경은 문제를 키웁니다. 피로가 안 풀리고 속이 늘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몸이 무겁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됩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사실은 몸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덜 먹고 조금만 바꾸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나쁜 환경만 만들지 않으면 알아서 좋아져요. 첫 일주일은 속이 편해집니다. 더부룩함이 줄고 가스가 안 차고 소화가 잘 돼요. 2주 지나면 피로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낮에 졸음이 덜 와요.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진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체중이 조금 빠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내려가고 염증 수치가 좋아집니다. 검사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실제로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제 제안은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한 가지만 빼보세요. 딱 한 가지만요. 햄 대신 두부 올리기, 우유 대신 두유 마시기, 튀김 대신 구이 먹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흰밥에 현미 섞기, 주스 대신 과일 씹어 먹기, 고기 양반으로 줄이기.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일주일이면 7가지가 달라져요. 한 달이면 30가지가 바뀝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가끔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대부분의 날을 잘 지키면 몸은 알아서 좋아집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오히려 더 독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바꿔가세요.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알아서 회복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 재발을 막는 아침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어떤 순서로 먹고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실천 가능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물 마시는 타이밍, 식사 순서, 간단한 스트레칭, 햇빛 쬐는 시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 습관만 바꿔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보시고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햄을 끊을 건지, 흰밥을 바꿀 건지, 튀김을 줄일 건지, 고기 양을 조절할 건지, 우유를 바꿀 건지.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적어보세요. 댓글로 약속하시면 실천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른 분들의 선택도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요.